안내문이 오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압류를 당해서 재산적인 손해를 입으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꼭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안녕하세요. 알쓸 상속의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가족 중에 한 명이 사망했을 때 장례식을 치르고 사망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사실은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사망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상속 절차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셔서 안내문이 오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본인이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을 해서 망인의 재산 상태를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놓치셔서 나중에 돌아가신 분한테 빚이 있다라는 사실을 간과해서 본인의 재산에 이제 압류를 당해서 재산적인 손해를 입으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꼭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안심상속 서비스를 그럼 어떻게 신청하는지부터 저희가 차근차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돌아가신 분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뭐 채무가 있다면 어느 기관에 얼마만큼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일괄적으로 조회를 할 수 있는 재산 조회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조회를 해야지만 가장 기초적으로 뭐 재산이 많은지 채무가 많은지를 먼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행정기관에서 사망신고를 하고 바로 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오늘 보여드릴 것처럼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사망신고를 한다고 안심상속 서비스가 자동적으로 신청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안심상속 서비스를 또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접수 번호가 나오는데요. 이 접수 번호는 가지고 계셨다가 2, 3주 정도 뒤에 온라인을 통해서 금융거래 내역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관하고 계셔서 로그인 해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거는 은행권, 예금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 빚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 차량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재산적인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신들은 하나의 문서로 오는 거는 아니고요. 각각의 관련 부처에서 뭐 문자나 아니면 이메일, 우편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게 됩니다. 지금부터 안심상속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먼저 보고 신청 후에 회신문을 확인하는 것까지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 검색창에 안심상속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여기 밑에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인들이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약관에 동의해 주시고요. 네, 이제 신청인의 정보를 기입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이제 신청인의 이제 상속인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 이제 인적사항이 자동적으로 이제 기입이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과의 관계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일단은 이제 부모로 해놓고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망자 조회인데요. 돌아가신 분의 성함을 쓰시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를 해주시면은 옆에 사망 여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망 여부가 확인이 되면은 사망일이나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기입이 될 것이고, 이 상태에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마지막 단계인 어떤 서비스를 신청할 건지의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내용인데요. 사실 전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앞에서는 지금 금융기관 전체라고 이제 나오는 거고, 뒤에 보시면은 뭐 국세 체납액이 남아 있는지, 뭐 환급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가 확인이 되시고요. 그다음에는 뭐 연금이나 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실 수가 있게 돼 있어서 자동차, 건축물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체크하셔가지고 편하신 대로 문자나 우편, 뭐 방문 수령하시는 걸로 이제 확인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신청을 하시게 되면 다음 날이나 이럴 때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0일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체크했던 뭐 문자로 받으실 건지 우편으로 받으실 건지에 따라서 이제 각각의 회신분들이 개별적으로 날아오게 되는 겁니다. 신청할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모든 상속인들이 다 방문하셔가지고 신청은 가능하신데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 거는 1순위 상속인들만 가능을 하시고, 대습 상속인이나 아니면 선순위 상속인들이 포기해서 상속인이 되신 경우에는 꼭 방문하셔야지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스톱 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회신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스톱 안심상속 서비스 회신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요거를 저희가 온라인으로 회신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금융감독원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하는 탭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요, 그 상속인의 성명과 접수번호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접수번호 잘 보관하고 계셨다가 이때 이제 기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기입하시게 되면은 카톡이나 문자로 인증번호를 하나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인증번호까지 기입을 해주시면은 요런 회신 화면으로 바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대략적인 금융 정보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저희가 많이 보는 은행 연합회 회신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분은 저희가 시중금융권에 남아있는 예금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대출은 혹시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이런 데 계좌가 있으시고 그 계좌에 조회할 당시에 이 잔액이 남아 있었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에 대출이 예를 들어 1,000만 원 남아 있다, 이런 금액까지 전부 다 기재가 됩니다. 일단 가장 먼저 요거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 밑에는 보험 가입 내역들이에요. 생명보험이나 아니면 손해보험 가입했던 분들은 이렇게 가입 증권 번호라든지 아니면 지금 유효하다든지 휴면보험금이 얼마나 남아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런 금융투자협회 이런 거는 이제 증권계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분은 안 계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신금융협회 요거는 대출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카드 채무, 신한카드, 국민카드 채무가 남아있으면은 여기 기재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체국 예금 있으신 분 여기에 나오고요. 나머지는 쭉쭉쭉쭉 그냥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있다라고 이제 나오게 돼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 없으면은 또 이렇게 없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없다라는 거는 그냥 확인만 해주시고 인쇄만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가 같이 봤던 이 금융거래 내역은 말 그대로 금융거래에 대한 부분만 조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따로 회신이 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이제 챙겨서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원스톱 안심상속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추후에 금융거래 내역 조회를 하는 방법까지 확인을 같이 해봤는데요. 금융거래 내역과 더불어서 토지나 차량이나 이런 조회 결과들이 굉장히 여러 기관에서 문자나 우편 다양한 방식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상속인이 사실 그것만 가지고는 이거를 받긴 받았는데 앞으로 나는 그러면 뭘 해야 되지? 라는 거를 전혀 감을 못 잡으실 수 있거든요. 요거를 그냥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빚까지 다 상속을 받게 되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이 자료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일단 가까운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으셔서 한정 승인을 하셔야 되는지 상속 포기를 하셔야 되는지 확인을 받으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후에 이 관련해가지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